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토론토 랩터스 전문 채널 랩터스톡의 로이스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랩터스가 드래프트 할 것으로 예상되는 유망주들에 대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랩터스톡에 대한 이야기 짤막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언급되는 선수 4명으로 놀란 트라우레, 카스파르스 야쿠쇼니스, 카만 말루아치, 데릭 퀸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포인트 가드 선수들 리뷰했습니다. 네 선수 모두 유력 후보이긴 하지만 상황은 조금씩 다릅니다. 말루아치 같은 경우에는 8픽인 브루클린 네츠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하고, 놀란 트라우레 같은 경우에는 15번 정도의 픽이 예상되므로 조금 여유가 있는 상황입니다. 카스파라스 역시 랩터스가 센터 포지션이 좀 더 급하기 때문에 남아있더라도 거를 것이란 예상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언급한 적이 있는 선수인데요. 다시 한번 짤막하게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만 말루아치, 신체 능력만큼은 이번 드래프트에서 단연코 1위입니다. 신장 7풋2에 윙스팬 7풋6란 축복받은 신체를 가졌고요. 남수단 출신이기 때문에 아프리카 출신의 구력 짧은 선수를 좋아하는 마사이 유지리에게서는 성골 그 자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선수는 단장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죠. 감독의 의견 역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직은 원석에 가까운 카만 말루아치를 센터가 링커 역할도 해주기를 바라는 다르코 라야코비치가 뽑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또 지난 드래프트에서 57픽으로 뽑은 울리 숀세 역시 피지컬이 좋은 유망주이기 때문에 이 또한 선택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말루아치와 함께 언급되고 있는 데릭 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풋10에 246파운드의 2004년생 선수로 메릴랜드 대학에서 1년 뛰었습니다. 대학 시절의 스탯은 평균 16.5득점에 9.0 리바운드에 1.9 어시스트를 기록했고, 야투 성공률 같은 경우는 52.6%로 준수한 모습을 보였고, 자유투 역시 76.6%로 나쁘지 않습니다. 네, 카스파라스니 놀라울레니 어려운 이름만 나오다가 드디어 좀 쉬운 이름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데릭 퀸의 장점, 뛰어난 드라이브인 능력을 가졌으며 패스가 좋고 농구 센스를 겸비한 선수입니다. 반면 단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선수들 의뢰 그러하듯이 운동 능력이 뛰어나지 못하고요. 사이즈 역시 NBA에서 뛰기는 조금은 작지 않나라는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컴패리슨으로서는 마찬가지로 스킬이 뛰어났던 잭 랜돌프, 센스 좋았던 브래드 밀러, 만능이었던 드마커스 커즌스 등이 언급이 되고 있고요. 컨트롤 역할을 할 백업 센터의 롤을 랩터스에 온다면 수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렇게 센스가 좋은 선수들은 본인의 피지컬의 부족함을 센스로 메꿔서 잘 플레이하기도 하지만, 반면 장점이 있음에도 피지컬이 부족해서 잘 발휘를 못하는 경우도 있어서 전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심화해서 이 두 선수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말루아치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퀸보다 사이즈가 훨씬 좋고 나이도 2살이나 어립니다. 반면 대학 시절에 보여준 스탯으로서는 데릭 퀸이 말루아치보다는 훨씬 뛰어나죠. 이 말루아치의 약점 중 하나가 그 좋은 피지컬로 리바운드를 그렇게 많이 잡지 못했다라는 것임을 감안한다면 둘의 차이는 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필드골 퍼센테이지 같은 경우에는 말루아치가 71.2%라는 말도 안 되는 성공률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선수들이 의뢰 그러하듯이 대부분의 득점이 본인이 슈팅을 만들어낸 것이 아닌 받아먹는 랍패스 등 위주였기 때문입니다. 3점 같은 경우는 25%, 20%이지만 이런 센터 포지션 선수들은 표본 자체가 낮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그럴 스탯은 아니고요. 재미나게도 자유투 성공률이 둘 다 76.6%로 동일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랩터스의 단장으로서 누구를 뽑아야 한다면 누가 될 것이냐? 사실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데릭 퀸이 팀에 맞는 핏이긴 한데 이 NBA에서 데릭 퀸의 피지컬로 과연 통할까? 라는 의문과 이 말루아치의 피지컬은 실패할 것 같지만 그냥 넘어가기엔 너무나도 매혹적인 카드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역으로서 이 말루아치랑 퀸 둘 중 한 명은 이제 8번 픽까지 뽑힐 것 같으니까 남는 선수를 마음 편히 뽑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센터 포지션이 필요한 건 알고 있지만 울리 숀세라는 선수의 존재, 그리고 이 퀸의 피지컬에 대한 판단, 또 말루아치의 가능성과 리스크에 대한 부분, 앞팀들의 선택 등 여러가지 변수가 있어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선택일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유망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블리처 리포터의 목 드래프트에서 언급되면서 화제에 오른 선수가 있습니다. 노아 에생게라는 선수로서 6풋9에 194파운드 2006년생으로
독일 리그에서 뛰었습니다. 독일 리그와 유로 리그의 스탯을 보자면 평균 12.4득점과 5.3리바운드, 1.1어시스트 기록했고요. 야투 성공률 56%, 3점슛 성공률 29.4%, 자유투 73%를 기록했습니다. 랩터스가 포워드가 급한 팀이 아니라서 이 선수 언급됐을 땐 저도 좀 의아했는데 크리스 부시에가 나간다는 걸 생각하면 누가 필요하긴 하더라고요. 그럼 이 에센게 선수가 갑자기 떠오른 이유, 에센게 선수가 유로리그에서 보여줬던 좋은 디펜더로서의 자질을 통해서 투웨이 플레이어가 될 수 있는 포텐셜을 많이 보여줬었고요. 또 반즈와 잉그램이 있기에 되려 랩터스 입장에서는 이 선수의 성장에 대해서 조급해하지 않고 육성을 할 수 있다는 그런 판단에서입니다. 그렇다면 에센게 선수의 장점 같은 경우에는 뛰어난 림 어택 능력, 속공 피니셔의 능력이 꼽히고 있고요. 운동 능력과 수비수로서의 재능 역시도 굉장히 좋다는 평가입니다. 단점으로서는 수비가 기본적으로 뛰어난 선수이지만 아직 어리기 때문에 집중력을 한 번씩 잃을 때가 있고 슈팅 폼이 깔끔하지 않아서 슛에 대한 포텐셜이 좀 우려되는 부분, 그리고 스스로 샷을 만드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일단 이 선수 장단점을 살펴보면 장점 같은 경우는 뭔가 타고난 부분들이 많고요. 단점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두고 한번 키워볼 수 있고, 시간을 두고 키워본다면 된다 안 된다가 좀 한가름 날 부분들이어서 긁어볼 만한 복권이긴 합니다. 이 선수 컴패리슨으로서는 같은 프랑스의 선배 선수인 니콜라스 바툼 그리고 알파룩 아미누 정도가 예상되고 있고요. 랩터스에 온다면 에너지 레벨을 바탕으로 열심히 뛰면서 스탯을 쌓는 그런 포워드가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번 드래프트 좋은 선수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굳이 에센게를 뽑는 일을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개인적으로서 성공한다면 약간 쿠민가 같은 느낌도 되지 않을까 싶지만 실패하면 스탠리 존슨처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여러가지 툴이 많기 때문에 실패한다 하더라도 디펜더로서 어느 정도 NBA에서 커리어를 쌓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번 드래프트 더 좋은 선수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랩터스가 2라운드 픽으로 뽑을 선수들 이야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투번은 라몬트 버틀러로서 6'2'에 207파운드의 2002년생 켄터키 대학 출신입니다. 랩터스가 가지고 있는 기조 중 하나가 요즘 백업 포인트 가드로서 경험 많은 선수를 뽑고 있는데 이에 적격인 선수입니다. 지난 시즌 평균 11.4득점, 2.9리바운드, 4.3어시스트를 기록했고요. 수비력이 좋고 표본은 적지만 야투율 역시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2라운더가 예상되는 선수들은 랩터스가 워크아웃을 통해 뽑기 때문에 더 많이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가 더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2라운더로서 랩터스가 주목하고 있는 선수는 시온 제임스이고요. 6'6'에 220파운드의 2002년생 선수입니다. 듀크에서 지난 시즌 평균 8.6득점, 4.2리바운드, 2.9어시스트를 기록했습니다. 아까 버틀러도 마찬가지지만 제임스의 컴패리슨은 자말 쉐드가 될 것입니다. 자말 쉐드를 뛰어넘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판단함을 통해서 이 선수들의 커리어가 갈리게 될 것입니다. 지난 시즌 자말 쉐드 역시 데비언 미첼을 밀어내면서 본인이 백업 포인트 가드로서 자리를 만든 것처럼 이 선수들 역시 뽑힌다면 자말 쉐드와 치열한 경쟁을 펼쳐야겠죠. 기타 뉴스입니다. 메이플립스의 단장이 최근 해임됨에 따라서 메이플립스 스포츠 앤 엔터테인먼트 최후의 단장이 마사이 유지리가 되었습니다. 일단 유지리 단장 다음 시즌까지는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최근 NBA 커뮤니티 어시스트 어워드를 엠마누엘 키클리가 수상했습니다. 이름을 들어보시면 조금 느낌이 오겠지만 지역사회에 공헌을 많이 한 선수에게 주는 상입니다. 신인 때부터 본인의 자선재단을 통해서 꾸준히 기부한 임마누엘 키클리가 인정을 받게 된 셈입니다. 이런 선행을 바탕으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하는데 다음 시즌 좋은 성적으로 팬들에게 기쁨을 기부해줬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주 예고입니다. 한 명의 듀크대 출신의 백인 선수에 대한 랩터스의 가능성은 완전 제로가 됐지만 또 한 명은 그래도 그나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슈팅가드 최대어인 크네플에게 랩터스에 관심이 있다고 하고요. 크네플이 워낙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가 핏에 맞느냐 아니느냐를 따지기보다는 9핏까지 남아주느냐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선수 지금까지 또 리뷰를 했는데요. 아직도 많은 선수들이 랩터스가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좋은 선수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파이널을 통해 나아가는 가운데 랩터스 팬들에게는 이런 신인 선수들에 대한 정보가 소소한 재미가 되겠죠. 플레이인 토너먼트도 경험하지 못한 이번 시즌 랩터스로서는 신인 선수들이 우리들의 희망이고 재미입니다. 이번 시간 제가 준비한 자료 여기까지고요. 좋아요, 구독, 댓글 모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난 자료 여러분들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